오늘은 쿠팡의 2023년 4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CEO 김범석 씨는 8가지 비즈니스 업데이트로 컨퍼런스 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빠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얘기했는데요. 4분기 활성 고객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총 매출은 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빠른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뒤에서 더 숫자를 보겠지만 잉여 현금 흐름과 보유 현금액 모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쿠팡입니다. 둘째로 쿠팡의 투자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인 한국 이커머스 사업 외에도 FLC 물류 사업이나 이츠 같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 예제로 쿠팡은 압도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과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 확장으로 회사의 물류 인프라와 기술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사업이나 현금을 뿌리는 건 아니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회사가 투자 판단을 내리는 기준점, 그 허들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고 높은 자본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확신이 들 때만 투자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가능성이 낮아진 사업은 추가 투자를 줄이거나 빠르게 사업을 접는다고 설명했죠. 예를 들어 2021년에 일본 사업에 도전했던 쿠팡이 적당한 타이밍에 이 사업을 접은 것이 좋은 예제입니다. 셋째로 그는 FLC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쿠팡은 배송 인프라와 기술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4분기 FLC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했고 가맹점의 수도 전년 대비 80%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로켓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가맹점 중 중소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김 대표는 그동안 로켓 네트워크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의 성과를 이런 중소기업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걸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대만 시장 언급이 있었는데요. 2022년 10월에 처음 로켓 네트워크를 선보인 이후 대만의 고객 수와 매출은 지난 2개 분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로켓 출시 후 같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빠른 도입률 증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쿠팡의 최첨단 기술과 이커머스 운영 노하우, 그리고 단연간 투자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만에서는 한국보다 더 빠르게 이익 창출 구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표출했습니다. 다섯째는 쿠팡 이츠였는데요. 최근 2개 분기 쿠팡 이츠의 주문량은 와우 멤버십 할인 프로그램 도입 이후 2배가량 증가하면서 현금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츠를 사용하는 신규 고객이 쿠팡 이커머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로 쿠팡의 이커머스 성장과 중장기적인 경제적 해자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 플레이도 이츠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쿠팡 플레이는 한국에서 2022-23, 2년 연속 iOS와 안드로이드 기기 모두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차별성 있는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축구 스타 네이마르, 홀란드, 그리고 손흥민이 한국에서 경기하는 걸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었고, 올 봄부터는 메이저리그 팀인 다저스와 파드리스가 서울에서 2경기를 펼치는 일정도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로 팔페치 인수권의 M&A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쿠팡이 적극적으로 이 인수권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수를 하게 된 것은 GMV 40억 달러를 넘긴 업계 최고의 명품 패션 플랫폼을 단 5억 달러에 사들일 수 있는 드문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팔페치를 통해 기존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쇼핑 경험을 크게 개선하고 큰 그림에서 쿠팡 기업 전략의 한 조각으로 사용할 거라고 밝혔죠. 참고로 이미 발표된 초기 자본금 5억 달러 외에는 추가 투자 없이 이 계획을 실행할 거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범석 대표는 회사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는데요. M&A와 신규 서비스들이 쿠팡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핵심 포커스는 여전히 이커머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비교해서 쿠팡의 점유율은 아직 작기 때문에 향후 추가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 핵심을 유지시키는 게 회사의 주요 목표이며 주주들에게도 대부분의 가치 창출이 여기서 올 거라는 발언으로 컨콜의 초반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4분기 재무실적을 보겠습니다. 쿠팡은 4분기에 2,100만 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활성 고객 수를 달성했는데요. 활성 고객 수 성장 속도는 2023년에 매 분기마다 가속화돼서
전년 대비 16%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고객 수의 증가뿐 아닌 고객당 소비량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이듯 쿠팡은 모든 연간 고객군에서 15%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오래된 고객군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고객당 평균 매출은 303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네요. 그 결과 총 매출은 4분기에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는데요. 만약 저번 분기에 실행된 FLC 관련 회계 변경이 없었다면 이번 4분기 매출 성장률은 9.4%가 추가된 거의 30%에 육박했을 거라고 경영진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매출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먼저 이커머스가 주축을 이루는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의 매출은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이 사업부의 성장률은 지난 4분기에 고작 2% 성장한 국내 총 유통 지출 증가율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값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쿠팡의 디벨롭먼트 오퍼링스 사업부에서의 모멘텀이 증가하는 것도 고무적이었는데요. 디벨롭먼트 오퍼링스 부분의 매출은 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2%나 성장했습니다. 쿠팡의 4분기 영업이익은 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그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400%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9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9% 증가했고 그 결과 쿠팡은 작년에 총 18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했는데요. 이는 그 전년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소진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한 성과입니다. 따라서 쿠팡의 연말 기준 현금 잔액은 56억 달러로 공격적인 투자 및 M&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금이 축적되는 건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 Q&A 섹션을 4가지 파트로 보겠는데요. 먼저 경영진은 판매 제품의 수와 신규 가맹점 확보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 계속 유지될 거라 했습니다. 이런 성장 중심의 전략은 영업 마진에는 부정적이지만 쿠팡은 물류 네트워크 개선과 자동화, AI 기술 활용도를 향상시켜서 회사 전체의 마진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미 2023년에 이러한 확장 전략을 계속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여전히 조정 이비다 기준으로 마진을 250bp 확대했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farfetch M&A 영향을 제외한 기존 사업의 이익률 기대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시장과 디벨롭먼트 오퍼링스 투자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2024년에 예상되는 이 신규 사업 투자 증가분의 대부분은 대만에 투입될 것이며 이는 대만에서 워낙 긍정적인 숫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투자를 늘려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할 거란 말도 있지 않았죠. 참고로 이번에 경영진이 발표한 6억 5천만 달러의 디벨롭먼트 오퍼링스 투자 가이던스에는 farfetch M&A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M&A에 대한 Q&A도 있었는데 쿠팡은 farfetch의 고객 경험과 내부 운영, 혁신을 강화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명품 럭셔리 시장은 아직까지 이커머스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라서 쿠팡이 고객 경험에 집중하며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farfetch와 쿠팡은 기존 사업을 통합하는 데에도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M&A로 인한 쿠팡 재무지표에 대한 영향은 CFO가 아마도 1분기에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 인수가 마무리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구체적 업데이트를 제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김 대표는 M&A는 쿠팡의 주요 전략이 아니다 라는 점, 즉 쿠팡은 기존 핵심 역량에 의존하는 내부 성장을 지속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언급했는데요. 경영진은 리테일 시장 자체가 경쟁이 심한 산업이라서 쿠팡이 지속적으로 고객 경험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투자자들은 앞서 봤던 이 고객군 데이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든 고객군에서 쿠팡 활용도, 매출이 늘어난 것이고 새로운 고객들도 최초부터 더 높은 수준의 돈을 지출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다는 걸 돌려서 언급한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 5,6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전방 리테일 시장에서 쿠팡은 아직 한 자릿수 점유율밖에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이 시장에서는 쿠팡 외에도 몇몇 승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쿠팡 자체도 아직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아직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수천만 명의 잠재 고객들이 있고 쿠팡은 앞으로도 고객 경험에 초점을 맞춘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말로 컨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뉴스를 보겠는데요.
첫째는 쿠팡이 대만에서의 두 번째 물류센터를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에 첫 번째 물류센터를 열었고 23년 11월에 두 번째 센터를 오픈한 건데요.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세 번째 센터를 열어서 입지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대만 진출을 통해 1만 2천 개의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로가 확장되었고 대만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0%가 한국에서 생산됐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저런 사건, 부정적인 뉴스들에 자주 노출되는 쿠팡인데 이런 PR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로 최근 인수한 팔페치 관련 뉴스도 있었는데 팔페치는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부티크, 명품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1위 사업자인데 높은 부채와 수익성을 빠르게 달성하지 못해서 재무 상태가 부실해졌고 거기에 에르메스와 같은 최고 명품 브랜드가 타사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거부하면서 제품 확보 능력이 떨어졌고 이게 영업적 어려움을 가속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쿠팡의 인수로 인해서 100% 보유한 비상장사가 되는데 이 M&A가 그냥 수천억 원이 증발하는 투자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쿠팡 경영진이 무언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쿠팡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마무리하겠고 추가적인 AI, 빅테크 기업 숫자 분석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